자,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 3주년 전반기 3주년 4월 달이 후반 3주년 아니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 3주년. 야, 내 생일 챙겨 먹듯이 딱 그렇게 해놨네 다. 그때도 제가 그거 아이디어 낸 거였었는데 전 3주년 후 3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벌써 3년이 지났고요.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3년은 커야 그래도 사람다운 이렇게 형상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3년 동안 크는 데 있어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그렇게 보필을 하면서 심요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뭔가 확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3주년 기념으로 통도사를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꼭 통도사를 가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서울에서 장축제용관을 빌려서 10,000명을 해보겠다. 아니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면모를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른이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틀어서 통도사까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종정예학계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금강경을 이렇게 종정예학계 보고를 드리고 1930년부터 하남노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금강경 봉창기도가 지금 이제 100년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통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통도사가 원래 하남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절이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하남 스님이 통도사랑 관련해서 가장 진기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건 것 같아요. 하남도 스님이 일제강점기 때 주지 후보에 안 나갔는데 주지 후보가 된 적이 있어요. 통도사에. 그리고 통도사에 굉장히 중요하신 또 어른이 당시에 계셨었어요. 그게 이제 구한오 스님이라고, 구한오 스님, 그 다음에 하남노 스님, 그리고 그보다 연배가 좀 떨어지는 분으로서 이제 경복노 스님, 이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들이 나중에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도사에는 화엄살림법회를 만드셨고, 구한오 스님이 화엄살림법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오대산에 오셔가지고 하남노 스님께서 봉찬기도를 만드셨고,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랬더니 이번에 종정예학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환성지안 스님이 만일결사를 하신 게 있는데 그런 영향들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사람이 뜻을 모으면, 한 사람이 원력을 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 더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큰 줄기들이 만들어졌으면 한국 불교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글을 써달라고 제가 뜬금없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써야 되냐 저렇게 써야 되냐 한참 하시더니, 이거 좀 일로 갖다 줘 보이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써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앞에 결국 받은 건 금강경 봉찬 기도에 제목을 받았어요. 제목을 저거를 옆에 작게 쓰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크게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종정예학 글씨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뭐 많이 뵈서 딱 보는 순간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어른이 월안 오스님 계시는데 그 어른은 글씨가 빼쪽빼쪽해. 하남노 스님 글씨는 작고 단정한 느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글씨를 잘 쓰세요. 그리고 가장 자유분방하고 멋들어진 글씨를 쓰는 거는 타노노 스님입니다. 타노노 스님은 이게 글씨가 참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너체라고 당신이 조금 더 오래 사시면서 글씨에 진력하셨으면 아마 타너체라고 하는 추사체처럼 하나를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시절 인연이 참 그렇지. 타너노 스님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바로는 참 아까우신 분이에요. 재주도 좋고 참 머리도 좋고 그런 분인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대적 한계성 속에서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문을 우리가 쓰다가 한글로 완전히 뒤집어진 해방된 뒤에 한글만 쓰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모든 불교 관련된 기본 스님들이 배우는 책들을 다 번역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번역에 너무 진력을 하시는 바람에 인생이 더 이상 확 이렇게 당신의 철학 세계나 예술 세계를 개척할 정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분이 몇 분 있어. 추사는 원래 추사 김정희 같은 분은 원래 잘 됐으면 율곡같이 됐을 분인데 세상에 가로막혀서 당신이 그 천재적인 기운들을 예술로 쏟아붓는 바람에 글씨나 쓰게 된 상황이 돼버렸고 그것도 한국사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비슷한 예를 중국에서 들면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 스님 현장 스님도 참 대단한 천재거든요. 의상과 원효가 전부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가던 사람들이에요. 왜 중국에 가려고 했느냐?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그 정도로 대단한 천재. 그리고 현장 스님이 계셨을 때는 현수법장 스님 같은 분들 쪽소리도 못했습니다. 진짜. 도선율사 뭐 이런 분들 다 그냥 한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 그렇게 압도적인 머리를 가졌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당신의 철학을 못 만들고 그때는 번역 시대예요. 인도에서 경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다 번역해서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작업이 시대적 요청 과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세상이 다 인생이 다 간 거예요. 안타깝지. 그러니까 막 치고 나가야 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주어진 단순 작업들, 단순 반복 작업들을 하면서 사실 타노노 스님 같은 분이 번역하는 건 너무 시간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딴 사람이 해도 됐을 것 같은 정도의 일인데 그런데 시간을 다 뺏겼으니 좀 한국 불교가 조금 좀 안타까운 일이죠.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진짜 내 꿈이 연구소 같은 거를 크게 학교 안에다가 만들어서 스님들이 공부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진작해가지고 쭉 올릴 수 있는 그 연통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내 꿈이었었어요. 제가 고려대 다닐 때 그 민족문화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대 뒤쪽에 가면 무지하게 큽니다. 박사급만 수십 명이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걸로 다 연구비 타서. 그래서 불교 쪽으로 그런 연구원을 하나 만들어서 저 불교 졸업해봐야 갈 데도 없어요. 서로 그냥 아귀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가 뭐 그 자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리고 스님들도 공부한 스님들을 좀 대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고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원력을 세워서 좀 추진을 했는데 끝났죠. 참 세상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산천을 떠돌아서 약을 파는 박물장수 같이 너무 슬프지 않아? 야, 내가 진짜 인생 묘한 게 그런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딱 맞춰서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큰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참 이렇게 보면 진짜 웃기는 게, 야, 팔박사 얘기를 도대체 몇 번, 야, 그거 너무 울거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작년 8월에 졸업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한참 손바람 날릴 때는 있잖아요. 지금이면 구박사 나옵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그런 거지. 이 정도 세월이면 구박사 나와요. 구박사. 예전에 제가 동시에 막 작업을 여러 개를 막 돌렸어요. 근데 참 그렇죠.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릴까? 제가 고려대 졸업할 때도 그때도 8월 졸업이었었어요. 졸업한 지 진짜 아무도 몰랐다. 그때만 해도 쩔이어가지고 그리고 불교신문이나 법보신문 같은데 요번 학기에는 불교 전공자가 누가 박사 졸업을 해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맨날 동대하고 승가대만 이 사람들이 체크하니까 그런 데는 체크도 안 됐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존재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졸업식 때 갔느냐? 안 갔죠. 안 갔죠. 그런데 야, 참 세상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야, 6개월 이상으로 울고먹고 있다. 얼마 전에 졸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작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했던 건 뭡니까? 중간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졸업식 행사 자체를 안 해줘요. 학교에서 따로 하면 돈 드니까. 일반 작은 학교는 다 그렇게, 아주 뭐 큰 학교는 따로 해주는 학교도 간혹 있어요. 근데 언간에서는 안 해줘. 행사가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그냥 3월 달에 너네는 무더가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야, 그리고 내가 오늘 생일 선물을 받으면서 장자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노자, 장자 이런 거 진짜 또 좋아했었거든. 그게 언제 때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미쳐 있었어요. 노자, 장자, 그 다음에 그런 수련 뭐 이런 쪽에 참 또 미쳐 있을 때였어. 근데 장자에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오죠. 아유, 선물을 참. 노지심 염주 생각납니다. 노지심 염주 소지에 노지심 염주. 거북이다. 거북이. 이거 배고 자자니 머리가 받칠 것 같고, 쿠션으로 하자니 등이 베길 것 같고, 버리자니 맞을 것 같고, 쓸 수 있는 데가. 야, 그리고 이거 베고 자면 우리는 머리도 없어가지고 머리에 축구공 생긴다. 이거 장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시가 장자를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크고 그럴듯한데 쓸모가 없다. 거북이. 근데 왜 거북이를 했다 하냐면, 그 이유가 재밌어. 오래 살으라고 했대. 오래 살으라고. 근데 논어에 보면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쓸모없이 오래 살기만 한다.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짧더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금강경 3주년 기념으로 제가 금강경 법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BTN 저거 뭐 제가 하는 게 조금 일단락되면 금강경을 한번 해줘야겠다. 여기서도 제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PPL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못하겠어요.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뭐 있냐면 이런 거죠. 다음 달에 사경 소집업회를 하니까 그 얘기를 또 해줘야 돼. 정초에는 정초 얘기를 해줘야 돼.
뭐 영가 수계 대회를 하면 수계 대법회를 하면 그걸 또 얘기해야 돼. 방생을 하면 방생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참 죽겠다. 그래서 제대로 한 페이지인가 나갔는데 3년 동안 한 페이지 나갔는데 그래서 아예 따로 해야겠어. 여기 말고 아예 그냥 금강경만 따로 하는 걸로.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 저는 제 스스로가 이거는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금강저를 이렇게 들었을 때 금강저가 뭔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금강저가 뭔지를 알고 불교용품 파는 데 가보면 금강저 코너가 따로 있어. 얼마나 뿌듯해. 그래서 금강저를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그 다음에 널리 유통되게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금강경 기도가 지금같이 많이 퍼진 것도 참 여러분들의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모든 절에서 향을 피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미션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3주년 기념으로 통도사 가서 보궁에서 일보일배 기도도 하고 우리 종정예화 법문도 듣고, 제가 종정예화를 뵌 게 94년인가 그때쯤부터 뵀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른을 뵈는데 진짜 감각적이에요. 저게 저 연세에 저런 게 될까? 오늘도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되게 또 재밌었어요. 오늘 지금 원로위원 스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종정예화가 조문을 오시고, 그거 오실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다 치고. 그래갖고 조문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한테 모모 스님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어른 오셨는데 저 방암록 하나 써주고 가시라고 해. 이랬어요. 제가 스님이 방암록 하나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길이야. 그래서 방암록 딱 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저희 어른이 원행 스님이에요. 원행. 멀리 다닌다, 멀리 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즉석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행하처, 멀리 가는 것은 어디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딱 그냥 바로 쓰는 거야.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아니야. 그냥 막바로 나와.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선적 영진가? 원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선만 가지고 박사를 4개를 썼는데, 선은 맞춰 겨루기가 아닙니다. 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나오는 촌철살인의 버라이어티, 그게 선이에요. 살아있는 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위험하긴 한데 뭐 위험한 걸 한두 번 한 건 아니니까. 저는 간화선 이런 게 선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선을 망친 거는 대종고의 간화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간화선이 뭐냐면 화두를 잡는 선이에요. 왜 조주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무자 화두 뭐 이런 거 여러분이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근본된 한 자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이 진짜 발전했을 당나라 때는 당나라에 뭐 마조 스님이라든지 임재 스님이라든지 뭐 황벽 스님이라든지 할 거 없이 다 유명한 그 조주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 중에서 화두 들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나라에서는 활발하게 그게 화두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언어 자체가 그냥 화두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행어를 만들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데 그 옆에서 들으면 그게 유행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송나라의 그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개그 콘서트 망해갈 때 유행어 몇 개를 만들어서 두어 달씩 미는 방식의 구조예요. 그거는 선의 활발한 정신이 무너졌다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정예화를 이렇게 보면 야, 이게 감각적으로 저렇게 저런 생각들은 참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불꽃 같은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건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80대 후반에 저게 순식간에 될까? 제가 전에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 절에 갔는데 이렇게 보시를 하고 절에 가면 중국 절에는 이렇게 테이블로 해서 화주를 보는 분들이 있어.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스님인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내가 등 다는 거였었을 거예요. 등 다는 건가 불사하는 건가 내가 잘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뭐 100원인가를 내고, 우리 돈 한 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00원인가 내가 50원인가 냈다. 그리고 내니까 축원문을 적으래. 예. 축원 이제 원하는 거 하고 네 이름 이런 거 적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거 뭐 한자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적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내 이름을 잘 못 쓰겠어. 내 이름을 잘 못 쓰겠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이게 뭔가요? 제가 보통은 본명을 쓰고 내 속명을 한문으로 써볼 일이 진짜 근래에 없었어. 그러면 뭐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치잖아. 그래서, 야, 그때 제가 든 생각, 물론 뭐 쓰기는 썼어. 근데 바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무슨 인생이, 이름도 까먹는 인생이 있구나. 아니야, 웃을 일 아니다. 웃을 일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부과된 가치였구나. 내 본질적 가치였다면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부과된 가치에 노력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야, 그때 제가 한 50 정도 됐을 때였는데도 그러고 있었는데 80대 후반에 순식간에 이게 될까? 순식간에 될까? 보통은, 제가 옆에서 봤다니까.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절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절에 가면, 저도 가면, 만장을 한번 써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방합록 써주세요. 있어요. 그러면, 잠깐 생각한다. 뭐라고 써야 좀 멋있게 보일까? 이런 거 딱, 그러면 몇 개가 샥샥 지나가. 그리고 남들 거 이렇게 한번 쓱 보고,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인데, 한 단계 높은 걸 써야지?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착착착 머릿속으로 이게, 마치 영어 작문 하듯이 이걸 조합을 시작합니다. 아니야. 대부분 그럴 거야. 대부분, 그나마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가방끈이 짧은 거고, 그거 불쌍한 거야. 그래서 또 멋있는 걸 또 딱 이렇게 딱 보통 그래요. 근데 이어른 하시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하더라고.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짬밥이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하는 거는 뭐였냐면, 나는 저 나이에 저만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재밌었었어요. 뭐 재밌다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인상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 BTN이랑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종정리 하니까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으로 오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스님이 나한테 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더 나이가 많은데 먼저 돌아가셔서 나한테 절을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신들이 다 원로위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정어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선배인데 당신이 어떻게 지금 저를 받고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런 의미지. 그래서 그것도 순식간에 나와. 우리는 또 이제 멋있는 말 머릿속에 고르는데
그래서 참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면 사실 배울 바가 있어요. 배울 바가 있어요. 그게 뭘 기록하고 뭐 자시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뭐 저기 유튜브도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옛날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의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라고 하는 선의 영적 지혜, 선적 지혜를 보여주는 거는 그런 거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선어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화두가 되는 거고요. 화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하루였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3주년 기념으로 제가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3주년 특집으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 평상시와 다른 생일이기 때문에 철들어서 거북이 받은 기념으로 조금 윤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까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알 수가 없는데, 내 주변에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윤회를 안 믿어요. 저는 윤회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려고. 인도 불교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섰고 할 일을 마쳐서 다음 생 받지 않을 것을 안다. 그게 아라한 개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한은 윤회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다 외울 정도니까 초기경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극복이라는 게 그분들의 지상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영화 매트릭스 같은,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매트릭스 속의 그런 가상세계인 거야. 가상세계.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아라한들은 그 가상세계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네오예요, 네오.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저거는 인도적 사고, 안 그러면 유럽에서 나오는 이원론적 사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글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꿈과 같은 거고, 꿈속에서 우리가 윤회하는 거야.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윤회하는 거야. 그거를 깨어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 여기까지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기본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는 사실 생각이 좀 달랐어요. 윤회가 있든 없든 내가 사는 것은 노력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제 서명 정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단편적이고 짧은 글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살았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뒤에 쉬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쉬는 거고, 있다면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죽은 뒤를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없어. 제일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서는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 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를 염려했대. 기나라는 하나라가 망한 뒤에 생긴 하나라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우 들어보셨죠? 진짜 기울까? 땅이 무너지지 않을까? 어때? 언젠가는
언젠가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태양도 식는다니까. 우주도 붕괴할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걸 보고 살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그때까지 못 살거든. 그때까지 못 살거든. 내가 살 수 있는 안에서의 행복 코드만 잘 찾아내. 윤회와 관련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개념. 아침, 점심, 저녁이 연결되는 거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이 연결되는 거고, 그런 식의 연결이 죽음을 넘어서 있으면 윤회라고 보는 거예요. 윤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안 본 집단도 있어요. 그렇게 안 본 집단도 있고, 집단 구조 전체가 같은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는 부모에게서 자식, 자식에게서 손자로 흐름이 내려갑니다. 그 기운이. 그래서 주역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선지가,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유여경이라 그래서 필이 남은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이 많으면 후손이 발복한다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적악지가 필유여왕이라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분명히 나쁜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당, 그러니까 좋은데 몇 자리를 쓰면 후손이 발복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명당은 돌아가신 그분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다. 그 후손과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몇 자리를 바꾸고 나서 뭐 집안이 뭐 됐다는 둥 말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남자리가 있고 지차자리가 있어. 이지암 얘기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장남자리, 시자자리.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장남이 잘 되는 몇 자리가 있고, 장남 말고 밑에가 잘 되는 자리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장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당 기운, 그 다음에 그 어른의 뼈를 통해서 이렇게 연속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뼈가 가장 단단했기 때문에 그게 뼈숭배랑 관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뼈를 통해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 미친다. 그거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유업이 있어.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이 행복하죠. 대표적인 게 만수르 아니요? 만수르? 만수르 행복하잖아. 뭘 했는데? 부모 잘 만난 거 외에는 없죠. 부모 잘 만난 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부의 세습, 부가 세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인 제도가 계속 그 상속세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켜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부가 세습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도록 해 있어요. 몇 대가 내려가면 재벌도 다 주인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상속세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늘상 쓰는 부의 세습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 그러니까는 돈 있는 집은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더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세습이에요. 그게 현대사회에서 세습하는 가장 큰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부모랑 연결돼서 뭐가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논리 구조예요. 그게 유교가 말하고자 했었던 이야기 코드입니다. 불교는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중요하다. 실제로 그 말도 맞아요. 왜? 그렇게 집단이 중요하면 율곡 아들은 왜 모질르냐?
율곡 아들도 율곡만큼 머리가 좋아야지. 그리고 그 손자도 머리가 좋아야지. 그 손자도 머리가 좋아야지. 근데 그렇게 대를 이어서 머리 좋은 집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야, 이렇게 흐름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수평적인 또 다른 변화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 그리고 그런 변동수,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누구는 머리가 좋고 그 김종국 씨 집을 봅시다. 형은 의사고 동생은 운동을 해.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됐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불교식 논법이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개별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기본 틀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몇 년 차는 존재하겠지. 애를 뭐 막바로 낳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영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업입니다. 업. 그리고 그러면 그 업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 그것을 사실 윤회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죽었어. 제가 그런 얘기 흔히 많이 하거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내가 죽었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월정사에도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될까? 영혼이 있을까? 죽은 뒤에?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은 뒤에 있을까 없을까? 근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죽고 난 뒤에도 뭔가 에너지가 상속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 내 몸이 내가 죽어서 그냥 정신은 둘째치고 내 몸이야 몸. 내 몸이 땅속으로 들어갔어. 안 그러면 불 속으로 들어갔어. 어떤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뿐이지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에너지가 사라져버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우주가 붕괴하죠. 에너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디가 비가 많이 오면 어딘가는 비가 안 오는 거죠. 전체적인 지구 안에서의 수증기 물의 총량은 거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육체가 그렇듯이 정신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윤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윤회입니다. 뭔가로는 되겠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수증기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거든요. 가벼운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엉겨 붙으면 구름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도 수증기는 있어. 그래서 수증기는 다 어디든지 있어. 그런데 어디에는 모여서 구름이 되고 어딘가는 모이지 않는 곳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유유상종인 거예요. 유유상종. 물은 어디로 흐르느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지. 습기는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흘러가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런 걸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 에너지도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상태 안 좋은 대로 모이면 그러면 가라앉게 되는 거고 마치 물처럼. 그래서 낮은 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상태 좋은 쪽으로 모이면 구름같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은 가라앉고 선업은 가라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없어질 수 없고 변화할 뿐이다. 이거는 뭐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지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더라. 그것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편한 사람 쪽으로 가게 되고 좀 더 유리한 조건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뭐 죽음 뒤를 둘째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집단 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똑같이 돌리다가 점점 걸러지면서 공부 잘하는 집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공부를 내가 잘 안 해. 그러면 점점 또 안 하는 집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 스키 같은 거 되게 좋아해. 그러면 또 그런 쪽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모여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도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천당입니다. 천당이 불교 용어예요. 지옥도 누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나는 일장이야. 내가 어떻게 보면 일진에서 학교 짱이야.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조폭이나 이런 양아치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점점 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뒤통수 까고 다리 걸고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 보면 낭만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 배신 뒤에서 진짜 조금만 빈틈 보이면 서로 먹고 먹히는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 누가 그것을 원해서 글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스스로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지옥든 그렇게 모여서 된 거고 마치 심해도 그렇게 모여서 된 거예요. 가장 깊은 바다는 어떻게 됐느냐? 물도 비중 차이가 있어요. 아니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니까. 아마 가장 비중이 높은 물들이 모인 게 심할 겁니다. 뭐 그거 보남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여가는 거죠. 저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막 쭉쭉쭉 올라가. 그럼 나중에는 진짜 세계적 재벌들과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왜 내 주변에는 나는 왜 일론 머스크를 못 만나느냐? 내가 쫄이니까. 진짜야. 요즘 미국을 뜨겁게 달구는 앱스타인 사건 이런 거 보면 지그들끼리 다 만나서 별짓 다 도만. 앱스타인 사건 압니까?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진짜 희한한 부자죠. 그래서 친화력이 좋고 돈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미국판 버닝썬 사건이지. 그리고 거기에 뭐 클린턴 대통령, 지금 대통령 뭐 할 거 없이 다 뭐 연루됐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버닝썬인데 대통령 뭐 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놀았다더라가 지금 그 앱스타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갑자기 자살하셨다고. 근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자살이 배달됐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누군가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자살시켰다. 근데 그 사람도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친하면 뭐 전용기를 빌려주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전용기 정도는 타야 돈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도 전용기 좀 있지 않아? 그거 1년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전용기 탄다던데? 몇백억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나라가 작아서 나는 전용기 안 탄다. 내릴 때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기차 타는 거야. 나라가 크고 미국 같으면 내가 전용기 벌써 탔어요. 나라가 작아서 전용기 타도 내릴 때도 없고 그다음에 공항은 또 오지게 또 멀리 있어요. 시외. 그래서 들어오는데 힘들고. 아유 그래 내가 안 타잖아.
아유, 근데 뭐 그 사람은 전용기도 막 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쩌리는 쩌리를 만나는 거고, 그게 다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루어 본다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지옥이고,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